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LA 세입자 가운데 40%는 노숙자가 될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0%는 노숙자 문제는 더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도미닉 최 LAPD 국장이 어제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커뮤니티 안전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수렴하고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매범죄 단속 전단팀을 만든 뒤 2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치안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이 4월 1일 인상된 가운데 메뉴 가격은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일부 매장은 최대 8%의 가격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방침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중국 철강 회사가 보조금을 매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의 중국 대리기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 검토를 그의 경제 고문단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사의 내부 고발자가 어제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비행기 안전 우려를 제기하자 회사로부터 심한 괴롭힘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와 같은 2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준과 10곳에 있는 지역 연준은행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소폭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법에 따라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즉각적인 재반격을 하지 않는 배경에 재반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작전을 수용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새 총리 후보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 측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워싱턴과 경기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는 멀티히트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4강 진출팀은 뮌헨,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도르트문트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현재 상승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2.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는 흐리지만 차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래간만이죠. 한인타운의 캐런 베스 LA 시장에 방문했습니다. 도미닉 최 LAPD 국장과 함께 한인타운을 찾은 캐런 베스 시장은 한인사회 지도자들로부터 커뮤니티 안전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수렴하고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를 하겠다라고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과 도미닉 최 LAPD 국장,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이 17일 LA 한인회 갓에서 열린 커뮤니티 안전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을 만나 타운 내 소매절도와 주택침입 범죄의 고충을 듣고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해 LAPD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으로 LAPD 경찰 증원, 커뮤니티 내 CCTV 설치, 언어 통역 지원 등도 논의했습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 행사는 LA 한인회 측의 주도로 마련되었으며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LA 한인회와 LA 한인 상공회의소, 한인의료협회, 한인요식업협회, 그리고 LA 시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을 대표로 각 단체장들이 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 대표들은 최근 늘어나는 타운 내 좀도둑, 스매싱 그랩 등의 치안 악화 문제와 타운 노숙자 문제로 인해 비즈니스 영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범죄 신고를 해도 LA 경찰국의 늦장 대응과 부실한 수사로 주민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경찰 측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코리아타운에 더 많은 CCTV 카메라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CCTV 설치를 통해 타운 치안을 강화하고 더 효율적인 범죄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도미닉 최 LAPD 국장은 현실적으로 CCTV 설치에 확대하는 것은 힘들지만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며 해당 지역을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Beverly Hills, every square inch of some of these places are public spaces are covered by CCTV, and yes, crime is low, but there's also other social issues that we enjoy here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se other countries don't enjoy. So it's not the ultimate answer, CCTVs, but it is an answer. So 가장 큰 골칫거리인 타운 내 좀도둑과 관련해서는 한인 단체들은 최근에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강절도범 때문에 타운 내 소상공인들이 비즈니스 영업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은 타운 내 소상공인들과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면서 LAPD 내 한국어 서비스를 통해 보다 원활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o what I heard you talk about was building strategies for safety, strategies for small businesses, and then the reporting issue. So kind of two different issues. Walk the plaza, provide some feedback on how we could harden the target, if you will, suggestions for that. 캐런 베스 시장은 타운 한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치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경찰력 증원과 시당국의 커뮤니티 치안 관련 부처의 확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n terms of an increased LAPD presence, but we also are trying to focus on preventing crimes as well and wanting to increase our capacity. In the mayor's office, we started an office of community safety so that we can have a comprehensive approach. When crime happens, 홈리스 문제에 있어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홈리스를 적발, 처벌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홈리스 문제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을 비롯한 LA 경찰국 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인 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LA 경찰국 LAPD가 소매업소 절도에 가담한 LA 통합교육부 LAUSD 소속 학생들 20여 명의 영상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LAPD는 LAUSD 소속 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그룹이 LA 지역 소매점에서 이른바 플래시몹이라고 불리우는 떼강도 사건을 저지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각은 지난 3월 초 보일하이트 지역의 소매점들에서 시작돼서 다운타운과 사우스팍 인근 상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LAPD의 떼강도 전담 합동 태스크포스는 이렇게 공개한 영상을 토대로 정보가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지사 사무실 발로 2024년 현재까지 발생한 소매범죄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이후 올 들어서 소매범죄 단속 태스크포스 팀이 185건의 수사를 통해 474명을 체포하고 16만여 점의 도난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난품들은 약 420만 달러 가치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현재 속도라면 올해 집행 조치는 전년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단속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전년도를 능가하는 게 아니라 절도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 이 주지사 사무실은 캘리포니아주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단속과 체포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력하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안전한 캘리포니아주를 만들겠다라고 뉴섬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소매 절도를 퇴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시킨 이후 약 2,500건의 수사를 진행했고 2,5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약 4,230만 달러 상당의 도난품 77만 개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니죠. 남가주 경찰서들이 연합되어 있는 태스크포스 팀들도 소매 절도 범범을 체포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LA 세입자 10명 가운데 거의 4명은 노숙자가 돼서 거리로 나앉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응답자 60%는 홈리스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여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CLA의 러스킨 공공정책이 공개한 2024년 삶의 질 지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LA 카운티 세입자 10명 중에 4명은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전반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면서 그로서리 가격도 감당하기 벅차다고 답한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연 6만 달러 이하를 버는 주민들의 경우에 44%가 홈리스로 전락할까 봐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수년 새 인플레이션에 주거비용까지 치솟으면서 이에 대한 LA 지역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주택 소유로 에퀴티가 쌓인 홈오너들과는 달리 세입자들은 에퀴티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는 홈오너와 경제적, 심정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주택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렌트비도 덩달아 오르면서 당장 세입자들로서는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점점 요원해집니다. 저축해서 다운페이를 모으려고 하지만 뛰는 집값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UCLA 조사에서 높은 생활비, 특히 주택가격이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삶의 질 수치는 만점 100점에서 53점을 얻어 201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생활비 평가 항목에서는 3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의 경우 어떤 인구 집단보다 생활비와 일자리,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LA 세입자 중에서 자신들이 살고 싶어하는 LA에 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4명 중에 1명꼴도 채 안 됐습니다. 세입자 중에 절반인 51%는 LA 카운티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61%가 LA 카운티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홈리스 이슈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60%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홈리스 문제가 심화됐다고 답했습니다. 홈리스 문제가 개선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의 업무 평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4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32%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베스 시장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보다 4%가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 사이 LA 카운티 주민 1,6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일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시간당 $20로 인상했죠. 그러면서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메뉴 가격 오르겠네. 네, 조사해보니까 다 올랐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가주 패스트푸드 종업원들 임금 인상 후 에퀴티 리서치가 가주의 체인점을 보유한 25개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점 웬디스의 메뉴 가격은 약 8% 인상됐습니다. 멕시칸 패스트푸드점 치폴레의 경우 7.5% 인상됐습니다. 타코벨은 3%, 버거킹은 2%, 스타벅스의 경우 7%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폴레의 경우 치킨 브리토의 가격은 8.3% 인상되고 스테이크 브리토의 가격은 7% 인상되었습니다. 맥도날드의 경우 아직까지 메뉴 가격대 인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격 인상은 가주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16에서 $20까지 인상되며 업체 측의 대응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의 체인이 60개 미만인 패스트푸드점들은 이번 임금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애나임 시의회가 디즈니랜드의 확장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즈니는 현재 소유한 부지 안에 새로운 어트랙션이나 상점, 레스토랑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애나하임 시의회는 밤샘 마라톤으로 이어진 공청회에서 주민, 디즈니 직원, 애나하임시 공무원, 기업, 노조 등 이해관계자 200여 명으로부터 발표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17일 만장일치로 디즈니 확장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애나하임의 애슐리 앳켄 시장은 디즈니 확장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자신도 과거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많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디즈니 확장 프로젝트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확장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 그만큼 세수를 많이 거두어 지역 경찰서나 소방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디즈니 확장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199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디즈니 입장에서는 새 공원과 쇼핑몰, 외식지구, 주차장 등을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월 7일에 2차 표결에서 승인되면 30일 안에 효력이 발휘됩니다. 디즈니랜드 포워드로 알려진 이번 확장 계획은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파크, 다운타운 디즈니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를 아우르는 디즈니 리조트의 모습을 확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테마파크 근처의 공공도로에 대한 통제권도 디즈니가 갖게 됩니다. 확장 프로젝트 승인 표결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 확장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확장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디즈니가 새로 호텔을 짓고 상점을 들이고 식당을 짓고 놀이기구를 만들고 함으로써 이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탄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수천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고 애나하임 시정부로서는 수백만 달러의 세수를 챙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공도로가 민영화됨으로써 지역의 교통체증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디즈니 랜드 확장 프로젝트로 애나하임시의 렌트비와 생활비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AI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인간과 거의 유사해질 것이다. 5년 내에, 10년 내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 로봇과 AI 인공지능이 합쳐진다면 이제 인간과 똑같은 로봇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봇의 발전은 어디까지 왔는지 KBS가 보도합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로봇이 체조 선수처럼 다리를 뒤로 비틀어 일어납니다. 이어 몸통을 회전하고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카메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현대차 계열사인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간을 닮은 새로운 버전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업체는 하루 앞서 구형 모델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2년 전 이 로봇이 주목받은 건 점프는 물론 공중제비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선보이면서부터입니다. Well, the dream of humanoids i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do all of the things that we do, right? A humanoid robot will be well suited for applications like manufacturing. 영상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담겼는데 넘어진 뒤 관절 부위에서 기름이 터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로 공개된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형 모델은 기름에 높은 압력을 가하는 유압장치로 관절을 움직인다면 신형 모델부터는 전기 모터를 사용합니다. 더 가볍고 날렵해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름이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샌다거나 이런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전기 모터는 그런 단점이 없고 아무래도 좀 기계적으로 좀 더 단순한 장치를 만들 수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는 신형 아틀라스를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남가지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죠. 구름과 안개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점차 거쳐서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되면서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해가 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보다 맑은 날씨 회복합니다. 낮 기온도 점차 높아져서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아 한낮 더위가 다시 느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78도, 53도, 해안 지역은 65도, 5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4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일부 한인 브로커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 LA시 골프장 티타임 불법 예약 행위,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LA시 의회도 나섰습니다. 나디아 라만 시의원을 비롯해 4명의 시의원들이 티타임 예약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타임 예약 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피스팍에 위치한 윌슨과 하딩 골프 코스 등 시형 골프장은 LA시 레크레이션 및 공원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캐런베스 LA 시장이 임명한 위원회가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규정에서 LA시가 발행한 플레이어 카드를 구입한 골퍼들의 경우 9일 전, 비소비자는 7일 전 티타임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 브로커가 예약된 티타임을 재판매하거나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통해 티타임을 예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부 한인 골퍼들은 LA시를 상대로 시 당국이 골프장 운영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레크레이션 및 공원국이 지난해 10월 불법 예약 행위에 대한 골퍼들의 불만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적 회복이 지난해 4,000명을 넘어서면서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한다면 무려 70%까지 늘어나면서 한국 국적 회복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재외동포들의 국적 회복은 4,1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올 들어서도 국적 회복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적 회복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에 복수국적과 국적이탈 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수국적과 국적이탈 상실 등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한국국민여론대상조사와는 별도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가진 워싱턴 DC 동포간담회에서 향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표단과 함께 미국을 찾은 김 의장은 150여 한인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선진국 진임의 문턱에서 G7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750만 해외 동포는 바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 한해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점차 40세로 하향 조정되고 전면 허용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외동포들은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복수국적 허용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과 함께 방미한 국회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도 그간 복수국적 문제는 해외 동포들의 한국 내 권익 보장에 국한됐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으로서 복수국적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총형사관은 한미교육자연합과 남가주 한국학원과 공동으로 뿌리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녀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한인타운에 있는 호바트 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LA 고교 지경희 카운슬러의 대학 입시 강연 이후 미국 최초로 미주 한인사 인종학 교과를 개설한 제프긴 박사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과 한인들의 회복 탄력성 이해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교사,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한편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미교육자연합은 한인 커뮤니티의 교육적인 지지를 위해 1976년에 설립됐습니다. 부동산 프롭테크 네오집스가 경제 분야 유튜브 채널 1위 3프로TV와 함께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 부동산 최적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얼바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3프로TV의 김동완 의장이 2024년 경제 전망의 차관점이란 주제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뉴욕 세미나에서는 박로그룹의 박진홍 대표 변호사가, 얼바인 세미나에서는 NTNBS의 찰리리 대표가 한국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보고 및 유의사항, 미국 부동산 양도세 절세 방안인 1031 익스체인지, 재산세 절세 방안인 프로포지션 등을 설명하며 양국의 세금에 대해서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전달할 것이다 라고 네오집스 측은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품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얼바인 세미나는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얼바인 소네스타 호텔에서 열립니다. 젊은 미주 한인 아티스트들의 드림 어워드인 2024 카파 미술상 공모전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카파 재단은 미국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실시되는 공모전입니다. 창조적이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 한 명을 선정해서 상금 $20,000와 한국문화원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 공모전의 응모 마감일은 4월 29일이며 수상자 작품 전시회는 2025년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응모 요령과 기타 문의사항은 카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인 1.5세 여성이 제작한 장편 영화가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경쟁 부분에 진출했습니다. 헐리우드 프로덕션 필드 출입은 셀리 수진 오 대표가 제작한 블루스톤 팰리스가 제63회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작품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계 감독인 콘스탄틴 탕이 메가폰을 잡고 대만 배우 이강생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뉴욕 퀸즈에 사는 중국 이민자 커뮤니티를 다룬 작품입니다. 특히 주연을 맡은 이강생은 대만 유명 감독 차이밍양의 페르소나로 지난 2020년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데이즈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인물입니다. 일본 시코쿠 해협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해서 부상자가 나오고 건물과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그런데 일주일 안에 이와 비슷한 강도의 지진이 또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일본 시코쿠 해협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에히메현과 코치현에서는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다는 진도 6약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 같은 강도의 지진은 1996년 관측 이후 28년 만입니다.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담벼락이 무너진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잇따랐고 낙석이 도로를 덮치는가 하면 수도관이 망가져 급수가 끊기는 상황도 속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히메현에 있는 이카타 원전 3호기의 출력이 2% 정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관할 전력 회사인 시코쿠는 원전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도 원전 이상은 보고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시코쿠 해안을 중심으로 한 규모 8의 난카이 해구 대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운전을 하고 갔는데 옆에 차량이 따라오겠지 하고 봤더니 코끼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같은 일이 미국에서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미국 내 화재 소식 KBS가 정리합니다. 미국 몬태나주 뷰트시의 한 도로, 육중한 동물 한 마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운전자와 행인 모두를 놀라게 한 이 정체, 바로 서커스 공연장에서 탈출한 아시아 코끼리였습니다. 해당 코끼리는 공연을 앞두고 목욕을 하던 도중 인근을 지나던 차량 소음에 놀라 서커스장 밖으로 뛰쳐나간 뒤 그대로 시내 중심가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시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코끼리의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탈주국은 뒤따라온 조련사들에 의해 약 20분 만에 중단됐고 코끼리는 다시 서커스단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날 소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코끼리가 과거에도 서커스장에서 탈출한 이력이 있었다면서 서커스단 측이 코끼리에게 적절치 않은 환경과 무리한 공연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방에 깨진 나무 파편이 널려 있고 천장과 바닥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멍 안에 손을 넣어 원통 모양의 금속 덩어리를 꺼내듭니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의 한 가정집에서 굉음과 함께 무게 700g의 금속 덩어리가 지붕과 천장을 뚫고 집 안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집주인은 이 금속의 정체와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당시 상황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마침내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3년 전인 2021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떨어뜨린 일명 우주 쓰레기로 확인된 겁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우주정거장 화물 운반대에 배터리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장비 부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제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추락할 때 대기권에서 전소되지 않고 남은 이유를 조사 중이며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가족에게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와 같은 2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9월 이후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만 건대 초반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과연 언제 내릴지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사인 가운데 연준이 당장 내리기 어렵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입니다. 1리터 기준으로는 약 2,0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2 weeks ago or a week ago was probably 50 cents cheaper, all close to 50 cents cheaper. I don't know if that tracks, but at least in my area, it's a lot more expensive up here. 기름값에 서비스 물가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하반기 내림세이던 물가 상승률이 더는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기 위한 확신을 갖기에 어려운 지표입니다. 12-month core PCE infl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look at, is estimated to have been little changed in March over February.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에도 소매 판매는 늘고 있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등 막강한 모습입니다. 고금리 정책은 경기가 약해져도 수요를 줄여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 아예 금리 인하가 없거나 오히려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달러 강세는 문제지만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Demand from the US may be stronger, so the net effect can actually be positive or negative. So just looking at the exchange rate is probably not sufficient.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섣부른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파월 미 연준 의장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정입니다. 구글이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직원 28명을 해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시내와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에서 지난 16일 직원들의 연좌 농성이 벌어졌습니다. 구글 직원들은 이날 이스라엘 정부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님버스 참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글 클라우드의 토머스 쿠리언 CEO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구글은 이에 강경 대응하고 28명을 해고했습니다. 최근 보잉사에 있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연방의회에서 어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보잉 내부 고발자는 보잉사가 생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조 방식을 편법으로 바꿨고 그 결과 기체 안전성이 현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1월 170여 명을 태우고 하늘을 날던 여객기에서 문과 동체가 뜯겨나가며 논란의 중심에 선 보잉사. 이달 초에도 이륙하던 비행기의 엔진 덮개가 날아가 긴급 회항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보잉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담당했던 엔지니어는 787뿐만 아니라 777 역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행기의 안전과 수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조상 편법을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a rush to address its bottlenecks in production, Boeing hit problems, pushing pieces together with excessive force to make him appear that the gaps don't exist, even though they exist. 틈이 있어도 제대로 메우지 않은 한마디로 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여전히 출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를 제기했더니 돌아온 건 불이익과 보복뿐이었다고 살프르 씨는 회고했습니다. I literally saw people jumping on the pieces of the airplane to get them to align. I call it the Tarzan effect, among other improper methods. Again, I raised concerns internally. I was sidelined. I was told to shut up. I received physical threats. 같은 날 열린 미국 상원의 다른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보잉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They hear safety is our number one priority. But what they see is that that's only true as long as your production milestones are met. And at that point, it's push it out the door as fast as you can. 그러나 보잉은 청문회 전에 성명을 내고 현재 운항하는 항공기를 엄격히 점검한 결과 기체가 약해진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며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알래스카 항공이 어제 모든 항공편을 1시간가량 운항 중단했습니다. 비행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항공청에 자사 항공기에 대해서 이륙 중단을 요청했고 연방항공청이 이를 승인했는데요. 알래스카 항공은 항공기 무게와 균형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해 이륙 중단을 요청했다라고 밝히고 복구 후 정상 운항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1년도에 이미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도에는 무려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는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는데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된 것입니다. 한국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지만 2019년 42.1% 그리고 2020년 48.7%로 급등했고 2021년도에는 51.3%를 기록하면서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9년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워싱턴 내셔널즈에게 0대2로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의외죠. 워싱턴 약체팀인데요. 예. 게다가 스티브 스트라스버그가 결국 은퇴를 선언하면서 아이고 내 돈 뒷목을 쓸어잡고 있는 워싱턴 내셔널즈인데 지금 0대2로 패한 상태입니다. 다저스는 어제 오타니 선수가 4타수 3안타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단 1점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타율은 지금 3할 6푼이에요. 무키베치 선수가 어제 4타수 무안타로 4할에 육박했던 타율이 지금 역시 3할 6푼 9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엔젤스요? 엔젤스 잠깐 볼까요? 어제 템파베이를 5대4로 꺾고 지금 9승 9패 5할 승률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엔젤스는 뭐 역시 트라웃만 보면 되겠죠. 마이크 트라웃 선수 2할 8푼대 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홈런 8개로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부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MVP. 네, 마이클 트라웃 올 시즌 한번 지켜보시죠.
이번에는 이정우 선수의 활약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멀티 히트로 활약하면서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 역시 팽팽한 투수전 가운데 안타를 추가하면서 타격감 이어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6회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가 바깥쪽 공을 가볍게 밀어칩니다. 상대 유격수가 1루 주자를 2루에서 잡으려다 송구를 포기하고 이정후의 타구는 내야 안타로 기록됩니다. Lee on the ground, slowly hit. Anderson was going to go to second, and there was nobody there. 한 점 차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던 8회 투아웃에는 유격수 키를 살짝 넘기는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원볼로 카운트가 몰렸지만 침착하게 특유의 컨택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정후는 다음 타자의 안타로 홈까지 밟아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멀티히트 활약으로 만든 9경기 연속 안타 행진. 한때 2할 초반까지 떨어졌던 타율은 어느덧 2할 7푼까지 올랐고 팀도 마이애미의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구단 공식 트위터에 이정후가 불이 붙었다는 코멘트를 달아 이정후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최근 9경기에서 안타 13개,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 중이고 이 중 멀티히트 경기가 4차례였다고 짚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석점포를 터뜨린 샌디에이고 김하성도 좌익선상에 총알 같은 타구를 보내며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3경기 연속 안타, 7경기 연속 출루 행진입니다. 소속팀 샌디에이고는 미러키와의 팽팽한 투수전 속 0대1로 경기를 내주고 3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자, 지금 NBA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진행 중입니다. 마이애미가 어제 필라델피아에게 104대 105로 패했는데 마이애미가 이겼어도 상당히 골치 아플 뻔했어요. 지미 버틀러가 부상을 당해서 빠졌습니다. 수주간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수주간 코트에 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진단이 지금 일단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 만약에 마이애미 히트가 플레이오프에 올랐으면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는데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어제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104대 105로 패했습니다. 또 다른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는 시카고 불스와 애틀란타 간의 경기에서는 시카고 불스가 131대 116으로 승리를 거두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시카고 불스 이렇게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야, 옛날 시카고 불스 최고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NBA 경기가 없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플레이오프, 내일도 일단은 이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됩니다. 퍼스트 라운드가 진행되는데 LA 레이커스는 덴버와 토요일 경기가 있고요. LA 클리퍼스는 일요일에 댈러스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측면 수비수로 교체 출전한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날을 꺾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우승 후보끼리의 빅매치로 주목받은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 경기는 승부차기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YTN입니다. 런던에서 열린 1차전에서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아스널과 바이에른 뮌헨.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받은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18분 김희희가 헤더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아스널은 만회골을 넣지 못하며 15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이라는 꿈을 접었습니다. 뮌헨의 김민재는 후반 31분 중앙 수비수가 아닌 왼쪽 측면 수비수로 교체에 투입됐습니다. 김민재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평점 6.2점을 받았고 뮌헨은 4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랐습니다. 1차전에서 3대3으로 비겼던 양팀.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 12분 호드리구의 선제골로 앞서갑니다. 홈팀 맨시티는 후반 31분 더브라이너가 기어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And Kevin De Bruyne has pounced, and Manchester City are on terms with 15 minutes to go. 결정적인 기회는 맨시티가 더 많았지만 골이 터지지 않으며 승부차기로 돌입한 두 팀. 레알 마드리드 모드리치의 킥을 에데르송 골키퍼가 막아내며 맨시티가 유리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맨시티의 키커 베르나르도 실바와 코바시치의 킥을 루닌 골키퍼가 잇따라 막아내며 다시 전세 역전. 마지막 키커 리디거의 킥까지 성공하며 레알 마드리드가 4대3으로 승리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는 4시즌 연속 4강에 오르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 대진은
레알 마드리드 대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대 도르트문트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 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